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의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의 지승현입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교육부의 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중고생 30만 명 정도가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문제를 풀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를 살펴보면 국어의 7배가 되고요. 그리고 영어의 4배 수준이라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좀 많이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그래도 수다학과 함께 하시다 보면 수학과 좀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수치에는 중고생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초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정말 어려워, 난 하기 싫어라고 많이 느끼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현직 교사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안타깝고 또 책임감도 통감하지만은 초등학생 10명 중에서 6명 정도는 수학을 가장 어렵거나 싫어하는 과목이다라고 꼽았다는 통계가 있고요. 네. 6명이요? 네, 10명 중에 6명이라니까. 60%네.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교과 중에서는 우리가 계산으로 대변되는 연산을 가장 힘들어한다. 이런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연산을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연산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싫어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의미 없는 행위가 반복된다고 네. 느껴질 때, 그다음 두 번째는 왜 하는지 모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계산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복잡한 수식을 계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어린이들의 질문에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그렇죠. 전자계산기도 있잖아. 네.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계산의 원리만 알고 어느 정도 연습만 끝나면 네. 실제적인 복잡한 계산은 사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도 우리 애도 절대 자기 방에 들어가는 애가 아닌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계산할 때만 꼭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기특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들어가서 계산기로 눌러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다 했다고. 네. 근데 분수, 소수 이런 게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연산을 더 아마 그거는 지루하고 귀찮다 뭐 지루하고 이런 귀찮다. 의미가 아닐까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고 또 집중도가 좀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 학교 가기 전 시간을 이용하시는 어머님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아침에요? 네. 아침에 머리가 반짝반짝 한다고 해서 오히려 아침에 뭐 30분씩 문제집을 풀리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지런하시네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네. 머리가 맑은 시간에 수학을 해야겠지만 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네. 아침마다 수학을 한다면 안 그래도 보기 싫은 수학을 아침마다 봄으로 인해서 영원히 보기 싫은 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까 통계에서도 봤듯이 네. 초등학생의 경우만 가지고도 10명 중에 6명이나 수학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데 아침 첫 학습의 시작을 정말 싫어하는 수학을 만나서 네. 그 아이가 하루 학교의 출발 시작을 공부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부 전체가 싫어질 가능성이 공부 네. 전체가. 그렇죠. 근데 이제 부지런하신 거네요. 그 아침에 아침밥 먹이기도 바쁘실 텐데. 저는 게임을 오히려 시키는 것도 좋다는 그런 얘기도 듣기도 했었어요. 아침에. 뇌를 빨리 활성화시키려고. 네. 그것도 그냥 말이 되는 그건 거예요. 뭐냐면 그 저녁 때 그 컴퓨터 화면을 보면 밝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숙면을 못 하고 아침에는 밝은 빛을 보면 뇌가 각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게임하는 것은 저녁 때 하는 것보다 뇌 각성 효과는 좋죠. 아, 그래요? 네, 그럼 잘하고 있는 거네요. 차라리 그 수학 문제를 풀리는 것보다 수학 문제가 들어있는 게임 같은 걸 좀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그것도 아니죠. 그냥 수학 문제가 그 의도를 갖지 말고 그냥 의도. 밝은 빛. 사실은 네. 게임하는 것보다는 햇빛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은 건데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햇빛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보라는 거지. 거기 또 의도를 갖고 수학 문제가 있는 맞아요. 거네. 저희가 참 지난주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 의도를 갖지 말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뭐가 이렇게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근데 아까 아침밥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아침밥을 먹는 것이 아이들의 그 뇌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거는 뭐 이미 많이 알려졌죠. 뭐 미국의 또 어떤 그 연구 기관에서는 네. 그 아이의 8살부터 11살의 그 어린이들한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 갖고 테스트를 해봤대요. 네. 그래서 한 그룹은
한 40분 정도 휴식을 주고 아침밥을 먹고 그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한 그룹은 굶기고 이제 수학 문제를 똑같이 풀리게 했다고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아침밥을 먹은 그룹은 좀 덜 노력하고도 좋은 점수가 나왔고 아침을 먹지 않은 그룹은 더 많은 노력을 하고도 점수는 나빴다고. 그래서 이게 아침을 먹는 게 네. 수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탄수화물이 뇌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네. 그래서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탄수화물이 도움이 된다라는 또 많은 논문이 있는데 그거에 또 반하는 논문도 있어요. 그 차이는 미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밥을 먹은 아이들이 그 성적이 좋다는 네. 이유는 탄수화물 효과 플러스 아침밥을 먹는다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와의 관계가 그렇죠. 굉장히 돈독하기 때문에 아침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지. 네. 아침에 신경 날카롭기 때문에 밥을 먹고 그냥 가는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 심리적 안정감이 학습에 플러스가 된다는 논문이 그러게요. 있어요. 요즘 다 이제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바쁜데 저녁을 또 같이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침밥이라도. 아침이라도 그쵸. 같이 모여 앉아서 오늘 하루 뭐 얘기 간단히 나누고 맛있는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게 참 좋을 것 근데 같아요. 우리 우스개라도 백화점에 쇼핑할 때도 배고픈 식구. 상태로는 가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막 사고 싶으니까. 예, 어느 정도의 포만감은 아이가 모든 학습이든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더 여유를 주고 편안하게 네. 할 수 있는 것 다만 같아요. 주의할 점은 밥 먹을 때 공부 얘기는 하지 않는 게 네. 그렇죠. 예,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네, 기분 좋게 아침밥 먹고 가서 기분 좋게.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인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요. 학년별로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들의 고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주는 과연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지 수다하게 오늘 주제 함께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수학 공부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예전 뭐 수다 계속 진행해 오면서 정말 수학은 왜 공부해야 되죠?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드렸었는데 뭔가 이렇게 뾰족한 대답을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수학을 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정말 왜 해야 될까요, 교수님? 뭐 안 해도 살 수 있지만 조금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전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단순하게 진짜 얘기했나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저도.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예,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학 잘 가고 직장 생활 잘 하고 네. 자기 사업했을 때 숫자 감각 없으면 망하기 일상 쉽거든요. 그러니까 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학해야 된다. 우리가 선생님은요? 공부를 한다거나 우리의 삶은 다 선택이거든요. 네. 선택에서 조금 더 유리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학문이 수학이 아닐까. 네. 아, 그렇게 근데 세 분 생각합니다. 모두 정말 이렇게 그 정말 정답 같은 해답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왜 우리 아이가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두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자, 수학을 왜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답해 주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질문. 먼저 3위부터 만나볼게요. 자, 3위. 아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엄마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이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네.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 아이가 어른스럽네요. 저것도 이제 엄마가 많이 한 게 애한테 투영이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거 엄마는 애한테는 네. 야, 너 학교 성적 잘 나오라고 수학하라 그러면 좀 약간
좀 자기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수학해 놓으면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속마음은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 생활에 도움이 요즘 돼, 수학 이렇게. 교육에서 트렌드가 그 실생활의 유용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음. 교과서라든가 자료들도 실생활에서 필요한 수학이나 실생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현하는 그런 자료 개발을 많이 하고 수업 시간도 많이 다루거든요. 네.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아닌가요? 네. 저런 대답은 아이가 자기 자신한테 자꾸 하는 이야기예요. 하기 싫어질 때 왜 해야 되지? 난 수학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될 거야. 수학을 하면 나중에 참 편리하게 돼. 뭐 어떻게 돼? 하는 것을 저 대답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는 네. 그런 대답 유형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음가짐으로 시작을 하지만 문제는 고학년이 되면 될수록 아이들이 그냥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물어보잖아요, 엄마한테. 왜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면 정말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되는 보통 걸까요? 대부분의 엄마는 그런 거 묻지 마. 해야 돼. 대학 잘 가야 돼. 고등학교 너 수학 안 하고 어떻게 대학 갈래?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부모님은 엄마 왜 해야 돼요? 하는 것을 초기에 초등 고학년의 경우는 초기 SOS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얘가 이 고개를 넘기가 조금 힘들구나. 그럴 때 왜 해야 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내가 풀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그때는 아이한테 정말 수학하기 힘드니 질문부터 해가지고 아이의 책이나 노트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또 다른 기간에 한번 짚어줄 부분이 없나. 네. 이 대화를 아이의 이런 의문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하든 간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거야. 네. 그럼 거기에 수학이 꼭 들어가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하든지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든지 이 정도 설득을 하다가 네. 그래도 안 하면 강제적으로라도 시켜야 되는 게 애들은 현재 하기 싫은 거를 극복하고 할 만큼의 자제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이가 들면 과거에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가 아이 말 듣고 그래 수학하지 마라. 그러면 수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다 못 갖는 거니까 엄마가 약간은 강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아이한테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죠. 왜라는 이야기가 아이 입에서 나올 때는 부모님이 한번 이제 내가 개입할 시점인지를 네.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근데 거죠. 물론 뭐 엄마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귀에 이제 딱지가 않듯이 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는 하지만 뭐 기특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수학이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잖아요. 그렇죠. 수학을 하면서 느꼈던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법과대학을 나왔는데 법과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나누기도 안 나와요. 근데 그렇죠.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거든요. 근데 지나고 났더니 그 법하고 수학하고 매우 밀접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과목이고 그다음에 판례를 적용해야 되고 법을 적용해야 돼. 나중에 변호사나 판검사 중에서 올바른 판결이나 변호를 하는 친구들이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도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이 승소율이 높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네, 요즘은 아이들이 더 수학이 다른 교과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더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 과정이 많이 이제 구성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개발돼서 아이들한테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요.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이미 얘기하는 것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쨌든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아이거든요. 그렇죠. 저기 보면 부모님은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런 마음이 있더라도 아이가 저렇게 긍정적으로 찾아낼 때는 아이의 저런 긍정 동기부여를 자꾸 네.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 좋을 것 같아요. 동기부여 얘기하니까 네. 제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아까 법과대학 얘기도 했지만 사실 의과대학도 수학을 제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죠. 들어가는데요. 들어가서 또 거기도 수학을 안 해요. 들어갈 때까지만 하고. 네. 그러면 의과대학 온 친구들이 야 이게 수학을 내가 왜 했는지 의문이 가는데 역시 수학을 잘했던 친구가 수술을 하거나 어떤 연구를 할 때 수학적으로 배웠던 그 사고방식을 써서 문제 해결 능력, 즉 수술했을 때는 이론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려야 돼요. 네. 다른 과목이 아닌 수학은 어떻게든지 풀어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 그다음에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역시 경제 분석을 해야 되고 전략적 사고를 하는 것도 수학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러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 수학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엄마들이 왜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에 대답하신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사실. 다른 아이한테 뒤처지지 않게 하려고 시킨다라고. 뭐 엄마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수학이 사실은 다른 교과를 공부하는데 기초적인 그 능력을 배양하는데 굉장히 좋은 과목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과목에 굉장히 도구적인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보탬이 되고, 그렇죠. 수학을 네. 못하면 다른 과목에 보탬이 안 되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네.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불안함? 이 느껴져요, 저는. 그 엄마들이 이제 뒤처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수학을 시키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수학을 굉장히 잘해서 수학으로 고통을 겪지 않았던 사람은 우리 아이도 수학을 잘할 줄 알고 네. 수학 공부를 안 시켜서 수학을 못하게 되고 다소 수학을 못해서 뭐 대학을 진학이나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겪었던 엄마들 있잖아요. 네. 내 아들만큼은 그렇죠. 이 고통을 안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또 시켜서 그중에서 몇 명은 성공적으로 또 실패하는 애들도 많이 있지만 네. 또 수학을 잘하는 경우도 있어서 엄마들의 이 마음은 정말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정보의 홍수라고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냥 우리 아이들끼리만 비교를 해서 첫째와 둘째는 달라, 뭐 셋째 그렇죠. 얘는 더 잘해 이러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 보니까 어느 집에 어떤 아이가 무슨 수학 공부를 어떤 비법으로 했다더라 한 번만 뜨면 다른 어머니는 저절로 마음이 불안해지는 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정보 과잉도 어머님들의 저런 마음을 좀 더 가중시키는 원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뭐 들어요. 틀린 말은 아니고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고 그런데 사실 저목적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그건 있는 것 아니죠. 같아요. 네, 무엇보다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즐겁게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으시면 엄마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엄마 자체도 수학을 좀 즐겁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오늘은 수학 공부 왜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아이와 또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자, 2위 함께 만나볼게요. 2위. 자, 아이는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든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3위하고는 또 사뭇 다르네요. 그렇죠? 아이가 오히려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엄마가 이제 갑자기 이상주의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수학과를 가서 수학자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코스처럼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또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 이제 좋은 대학을 가게 되고 또 사회적인 기회를 많이 얻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서 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는 목적의식과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네. 저걸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좋은 수학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애는 이미 나는 좋은 대학에 가지 네, 진짜 못한다는 그러네요. 항상 그 반편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좋은 대학이라도 본인이 가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네. 공부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대학은 수학자라는 애를 뽑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신 수학도 잘하고 싶고, 그다음에 수능 수학도 잘해야 되고, 요새는 이제 이과 같은 경우 특히 수리 논술, 그다음에 문과에서도 상경계 쪽에서는 수리 논술을 봐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든지 수학자라는 애를 뽑아야 그런 아이들이 적응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걸 알기 네. 때문에.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학 잘한다는 말은 정확히 맞는 거죠. 전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이들이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너는 나중에 어느 대학을 갈래? 난 하버드를 갈 거야. 난 스탠포드를 갈 거야. 저는 어렸을 때 하버드는 알았겠죠. 근데 스탠포드까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9살, 10살짜리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 직장을 뭘 가야 될지를 그때 심각하게 고민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느 대학을 나와서 뭘 한 다음에 뭘 해서 뭐까지가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요즘 그게 아이들이 이렇게 조숙하다는 정보가 많은 거예요, 소리인가요? 정보가. 근데 사실은 이런 거 너무 궁금해요. 수학을 잘하는 애가 정말 두루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수학이라는 게 이제 사고력 내지는 네. 수학적 능력 플러스 굉장히 인내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문제 해결 하긴.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수학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른 과목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아요. 네. 그리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수학만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수학 교육의 네. 목표 중에 하나가 그런 논리적 사고력, 이런 능력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하나의 목표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엄마들의 지금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서 지금 선생님 바로 말씀하셨던 사고력 얘기가 나왔어요.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내 아이에게 수학 공부를 가르친다. 저는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에서 굉장히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아이의 그 수학 학습 지도를 하실 때도 이렇게 너무 단편적인 뭐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아니고 좀 생각할 수 생각할 수 있도록 있게, 그렇죠. 네. 그렇게 지도를 한다는 소리 아닐까요? 네, 저 정도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수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뭐 부모님 정도면 네. 기본적으로 수학 공부를 위한 책 읽기라든지 아예 자녀와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의사소통 다 어느 정도까지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딱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의문이 들었는지 아세요? 과연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이 사고력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부모님이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라고 답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고력은 그냥 단순히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사실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능력도 사고력이에요. 그렇기는 그게. 하죠, 예. 그래서 가드너 교수가 가정지능 이론 얘기할 때도 논리 수학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력하고 수학지능은 같은 계통이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지능 검사에서도 논리하고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분의 1이 넘어요. 게다가 수학은 연산 같은 경우에는 속도나 아니면 기억력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학을 잘한다는 것은 지능 부분에서도 약 절반 이상을 잘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학 공부를 잘 시키면 아이의 인지 능력이 매우 좋아지죠. 그렇군요. 굉장히 포괄적인 적인 것 같아요. 사고력 향상 그러면 뭐 이제 깊이 생각하는 힘, 그다음 어려움을 견디는 힘, 그다음에 좀 실망하지 않고도 계속 자기 스스로 할 수 도전할 있는 수 있는, 아마 네. 어머님들의 저 대답은 그 모든 걸 포괄한 그런 답이 아닐까. 네, 끈기 있게 뭔가를 도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래도 또 그런 능력도 물론 다 포괄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학습을 시킬 때 네. 조금 더 방향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때는 뭐 6분의 5 나누기 6분의 1 해라. 그럼 무조건 뭐 분자분모 바꿔서 곱해. 그렇게 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이한테 그 1이라고 하는 유니트의 6분의 5에서 6분의 1만큼을 나눌 때 몇 개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럼 왜 이거를 5 곱하기 1 하는 거와 같을까? 그럼 이제 아이 입장에서 아이 수준에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연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절차적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다른 원리를 한 번쯤 생각하고 난 다음에 또 연습을 하는 거. 뭐 이런 게 다 사고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볼 때에도 사고력이 좋아요? 확실히 그런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지 않은 예도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은 예도 있는데 일단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조금 더 도전적이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스스로 잘 활용을 한달까? 우리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수학반에 가면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정말 혼자서도 잘 놀아요. 네. 자기 혼자 문제를 풀고 그러니까 혼자 견디는 힘이 조금 더 강한 아이들이 수학반 아이들이더라. 저희 공통된 의견이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사고력이라는 것은 꼭 키워주고 싶은 말씀만 듣기만 해도 아니 뭐 수학도 잘하고 모든 상황에서 인내심도 있고 근데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 걸까요? 사고력이라는 것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죠.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어는 외국어, 이제 우리나라니까 특수한 상황이니까 하는 거고
미국도 국어 수학이에요. 가장 네. 중요한 과목은. 그러니까 언어 사고하고 수학 논리적 사고인데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학이 정의로부터 파생된 과목이거든요. 정의를 익숙하게 만들고 그 정의를 한 번 응용한 유형 문제를 풀고 유형 문제에 응용 문제로 넘어간단 말이죠. 근데 수학은 그 나선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걸 알아야 다음 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걸 다 잘 다져놓지 못하면 마이너스 더하기를 모르면 빼기를 못하고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곱하기 나누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단계가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감으로 인해서 아이가 배웠던 거를 계속 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통 수학이 끝나고 나면 그것들을 응용한 이제 수원 수투가 나오는 건데 그게 계단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고력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을 겪기만 하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맞죠? 그거네요. 사고라는 게 조합하고 맞잖아요. 활용이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 그렇죠. 도움이 수학 된다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생각합니다. 사고력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수학 공부를 열심히 어쨌든 간에 끈기 있게 시켜서 아이가 사고력이 향상되면 우리는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거네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높아진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거는 네.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인데 그 시험까지 잘 보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는 것과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달라요. 네.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거는 상당히 많은 반복과 익숙함, 그렇죠. 속도까지 필요하지 이거는 기본인 네. 거죠. 맞아요. 수학 시험을 잘 친다고 해서 수학을 꼭 잘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좋은 대학에 대한 정의가 누구를 위한 그렇죠. 좋은 대학인가? 저는 결국 그래서 뭐 수학 교육의 목표를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네 동의할 수 없어요. 저희는 동의할 말하고 수 싶지 없습니다. 않습니다. 좋은 네. 대학이 아이가 원하는 그렇죠. 아이의 재능을 네.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아이들이 만약에 원하는 게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수학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고 수학 공부를 통해서 사고력이 향상이 되면 나중에 살기도 좋아진다, 사회생활하기도 정말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이한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수학 교육을 좀 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멀리 바라보면서 하는 뭐 교육 대계라는 말도 있지만 진짜 수학 교육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계획을 짜고 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의 또 사연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연이 들어와 있을지. 아이고, 네. 네,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중학교 사연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6학년 때보다 성적이 좀 떨어진 느낌을 받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잘 몰라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반 1등을 관찰해 보니까요. 아유, 착한데요. 네. 오답 노트를 만들어 쓰더라고요. 해볼까 고민하고 있는데 또 학원 친구는 오답 노트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학원 친구도 공부를 잘합니다. 제 고민은 평소에는 예습복습 그리고 학습지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시험을 친 후에 어떻게 복습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주 기특하네요. 애가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예요. 메타인지가 있는 애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네.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반 1등이 하는 것을 보면 되겠다라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네. 결론 내린 건데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수학을 못한다고 느끼는 거는 매우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보다 중학교 때 100점이 나올 가능성이 더 줄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인원수도 적고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두 번째 오답 노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오답 노트는 유형 문제를 못 풀었을 때 오답 노트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꽈낸 문제거나 네. 지엽적인 문제를 틀린 것까지 오답 노트를 다 만들려고 그러면 피곤하죠. 예, 그게 다시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서 네. 큰 의미가 없고 오답 노트는 만든 다음에 충분히 설명을 써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만들지 말고 꼭 필요한 거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보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내가 왜 틀렸고 어느 부분이 안 됐는지를 충분히 익숙할 때까지 연습을 하면 오답노트의 의미가 있지만 네. 틀린 걸 정리해 놓은 오답노트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도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하나만 이 봐도 알수 부분에서 있게끔. 어느 부분이 잘못됐었고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됐어야 됐다까지 충분히 인지하면 그게 그 씨앗이 돼서 네. 그거와 유사하거나 그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는데 아 이거 틀렸어 이 답은 이런 거래 이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5단 노트를 만들고 안 만들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틀린 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자기 분석을 하느냐, 이게 네. 단순 실수냐, 아니면 내가 개념을 몰라서냐, 아니면 잘못 적용한 맞습니다. 거냐, 아니면 뭐 내가 뭐 뭔가를 착각을 한 거냐, 그런 거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는데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아이들 틀린 거를 좀 반복해서 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답 노트를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도 잘 되는 아이들한테는 사실은 그걸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또 시간 낭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리고 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하는 애는 만들 수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오답 노트가. 그래서 그거 만들다가 정말 맞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수준이 나가죠. 되는 애들만 만드는 거지. 네. 오답 노트를 채우기 위한 노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 때 팁 하나 드리면 네. 그 30 노트라고 있습니다. 30. 이 편철이 가능한 구멍이 뽕뽕뽕 아, 뚫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거기다 오답 노트를 만들다가 나중에 아주 익숙하게 돼서 이거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으면 빼버려야 돼요. 네.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감이 또 안 생깁니다. 네. 아니 그런데 뭐 내용과 상관없이 너무 이쁘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이런 애는 그거 가능성이 있는 거, 자기가 문제점이 뭔지 알고 해결할 준비가 돼 있는 그렇지, 거예요. 하고 싶어 하고. 그냥 축하해. 집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만 커면 얼마나 좋겠나라는 욕심이 막 드는데요. 진짜 이렇게 본인이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겠다고 노력하는 거는 그냥 못해도 너무 예뻐 보일 것 일단 같아요. 칭찬 한번 해주고 작가가 하시죠. 써준 건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특급 칭찬 보내주고 싶어요.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학 성적 올라가면 언제든지 또 연락 주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도요, 수학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수학적인 고민들 항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에 대한 고민도 좋고요. 본인이 공부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아니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 전문가 세 분 선생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테니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다 못 갖는 거니까 엄마가 약간은 강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왜 해야 돼요 하는 것을 초기 SOS 신호라고 저는 받아들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해요. 수학이 실생활에 도움이 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이러이러한 직업이나 이런 걸 갖는데 도움이 돼라고 하는 게 더 오히려 동기유발엔 도움이 되거든요. 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는 목적의식과 목표가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네. 네,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수학 공부 왜 해야 할까요에 대한 질문을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대답으로 또 꾸며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위만 남아있는데요. 과연 어떤 대답을 보내주셨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수학을 왜 해야 할까요? 1위입니다. 아이는요,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엄마, 입시와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 드디어 다 나왔어요. 이제 그 아이의 속마음, 엄마의 속마음이 다 나온 거죠. 아이는 엄마가 원하니까 잘 하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라는 거고, 엄마는 내가 나 잘 되라고 그러냐, 너 입시 잘하고 너 취직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거든요. 3위, 2위에 숨어있던 속마음이 1위에 다 거죠. 드러난 거죠. 네. 착하네요. 그래도 속마음을 다 말해주면. 이 두 개만 보니까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엄마는 입시하고 취직에 도움이 되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테고, 그 사이에서 정말 사이사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네.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아이는 그것만 듣고 잘해야 되나 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1위의 입시와 취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3위에서 아이가 얘기했던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 같은 이게 말인가 1, 2, 3위가 다 연결이 되는 제가 묘한 걸 느꼈는데 네. 수학적으로 보면 3위를 쓴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고 그렇죠. 이걸 돌려서 얘기하는 그치? 거죠. 그다음에 네. 2위가 고다음 잘하는 애들이고 대부분은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야 의무다 이거지요. 직접적으로 그냥 쓰는 거죠. 퍼센트를 보면.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 엄마들도 수학을 왜 네. 제대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강박관념이 있는 거고 그런 거 근데 같아요. 아이들이요, 이 의무감이라는 표현으로 괄호를 열고 또 뭐라고 썼냐면요. 엄마가 시키니까.
그리고 근데 왜 하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수학을 붙잡고 있으니 정말로 어떻게 보면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초등 저학년에서 아이들 엄마가 이제 벌써 대학교 입시에 막 수학을 아이한테 주입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로 이렇게 부모님들의 불안이 내가 못했으니까 우리 아이는 또는 뭐 정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수학을 부모님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믿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에는 엄마의 불안이 자녀한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갔는데 아이들이 수학 시간인데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반에도 분명히 수학 부진은 있을 텐데도 아이들이 전부 즐겁게 활동을 해서 너희들 정말 수학 즐거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은 대학을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하세요 라고 하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느낀 게 선생님이 수학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엄마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수학을 어렵다가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한테 즐겁다라는 것을 먼저 한번 몸으로 마음으로 접하게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왜 해야 하나요?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교사의 신념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돼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의무 과목으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솔루션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저학년이라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습지를 하는데 학습지는 다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엄마가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밥상에 나온 음식을 네. 다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다 먹다가 살찌는 거하고 똑같이럼 적당히만 먹어도 영양소는 다 있다. 학습지는 아이가 풀어야 될 양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좀 힘들어하면 그 홀수번호만 풀든지 그래도 큰 문제가 없고 한 번쯤 건너뛰어도 괜찮겠다. 네. 두 번째는 내 능력보다 한 단계 정도 높은 공부를 할 때 제일 동기가 생긴다고 그래요. 교수학습 이론에. 그래서 이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어떤 교재가 2단계, 3단계 높은 것은 아닌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네. 수학은 끼니와 같아서 매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일 하라고 해서 매일 학원을 보내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정한 부분은 학교에서도 수학을 하고 학습지 학원도 하는데 나머지 틈에서는 그 생활 속에서 수학, 그 네. 게임일 수도 있고 체험 수학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좀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수학이 의무감이 아닌 몸에 젖어드는 느낌으로 가다 보면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레벨이 좀 높은 수학으로 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양에 질려하는 아이가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하나를 풀어도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꼼꼼형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양을 막 한 장을 풀어라, 뭐 몇 문제를 풀어라 하면 이런 아이들은 할 수 있는 것도 막 하기 설렁설렁 싫어지죠. 하기 싫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양보다는 질로 좀 봐주라는 그런 그리고 말씀? 4학년쯤 올라가면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 선택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선택권이 뭐 엄청 네가 학습은 다 해 이게 아니라 아까 지금 이렇게 뭐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그럼 너 어느 정도 할래? 필요한 부분이 뭐니? 그러면 그 부분을 선택하게 하는 거게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4학년서부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돼요. 1, 2, 3학년한테 선택권을 준 엄마도 있거든요. 그건 안 될 것 좋아요. 같아요. 왠지. 그때까지는 엄마 주도적으로 가다가 보통 빠른 아이들은 3학년, 네. 늦은 아이들은 한 5학년 정도, 평균 4학년이면 자아가 많이 형성돼서 그때부터는 엄마하고 관계에서의 동기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보다 친구와의 관계나 자기 효능감에 의해서 네. 학습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에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 주도냐 엄마 주도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 의무감이냐 아니면 나의 권리냐로 바뀝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이유가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의무감. 이거는 사실 엄마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엄마한테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죠. 원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의 주체가 본인이 돼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의미가 엄마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수포자가 나온다는 거가 나를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탁 손을 놓게 되는 반항이 거죠. 되고 부모님은 또 이렇게 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게 지금 입시와 취직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취직이 직업을 갖는 데 도움도 되지만 사실은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사실은 조금 물론 아이들은 뭐 취직이나 아니면 뭐 그 직업 내에서 필요한 거나 별 차이 없이
아이한테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아이한테 그런 어떠한 다양한 직종에서 그래도 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네. 좀 가끔이라도 아니면 신문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고 아이가 관심 갖는 그런 영역에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또 수학에서 또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마음인 거예요. 네, 아이들도 사실은 이 위에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엄마가 원하는 것처럼 좋은 대학 가서 나도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러고 싶어라는 마음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부모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의 이제 교육에 신경을 쓰시는 거죠. 일위를 보면 참 처절하죠. 엄마는 좋은 대학 가서 취직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학을 꼭 해야 되는데 애는 아유 하기 싫어. 이 느낌이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네. 큰 과제인 것 좀 같습니다.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아이가 수학은 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재밌어서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년별로 다 진짜 수학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좀 설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쉬운 말로, 어려운 말로, 뭐 채찍과 당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은 우리 이정주 선생님께서는 초등학생들한테 좀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전해주세요. 제가 어떤 아이가 정말 대충대충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선긋기를 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직선의 조건이 있잖아요. 네. 근데 막 본인은 이제 그게 직선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니까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의사 선생님이 되면 환자들이 상처를 꼬맬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네가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그렇죠. 환자들의 상처가 덧나서 흉터가 생기거나 의사 선생님으로서 너를 찾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줬더니 애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때그때 납득을 하더라고요. 네. 초등학교 때 꿈이 주라 그러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매우 면밀하고 분석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수학이 표준 점수가 더 높고 수리 논술이 들어가고 대학 가서도 수학을 해야 되고 사회 나와서도 네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면 자기 인생이 소중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안 돼서 이 수학이 다른 모든 과목 중에 한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입시에서는 수학 한 과목이 모든 과목을 아우를 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면 네. 수학을 접근할 때의 각오와 그다음에 특히 이제 방학이 됐을 때 그 수학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3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기회가 없으니까 너무 늦은 거죠. 조금이라도 일찍 그걸 정말 주도 면밀하게 알려줘서 이 아이한테 그래도 한번 결심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꼭 하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하고 싶은 얘기 하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수학이 중요하다는 걸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학을 포기하는 건 마치 그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포기한 애들이 뭐 90%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수학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그냥 쉽게 나 포기했어. 난 수학을 포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내가 어려워, 힘들어 라고 그렇죠. 하는 그냥 그런 맞아요. 의사표출이지 얘네들이 진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른들은 얘네들이 포기했다고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얘네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뭔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에게 수학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학 공부가 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상에서부터 현실로 가서 민성원 소장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나는 뭐 이런 느낌도 들고요. 네, 정말 이런 현실적인 조언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시간 낭비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 또 현실적인 이야기를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명쾌한 이야기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다학에서는요, 수학을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1위, 2위, 3위 다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부모님의 속마음을 알면서 좀 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가장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이가 왜 해야 돼? 라고 물어볼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아이의 마음
그리고 또 고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포기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상 포기할 수 없는 그 아이의 마음까지도 아우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수다학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